어떤 여건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어떤 수업 공동체라든가 또는 배움의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학습의 어떤 방법들을 나누시고 또 그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공유하심으로써 꾸준한 어떤 수업 방법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수업을 하면은 몇 시간이나 준비하세요? 저희가 이제 수업 끝나고 보통 학교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수업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엄청나게 많고 사실 저는 EBS 이 교육방송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자료들이 모두 수업에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게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 수준에 맞아야 되고 또 교실 환경에 맞아야만 저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색도 하고 또 지혜 편집을 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많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수 자료로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선생님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방송국 차원에서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지금 부담이 느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활동이 있는 수업과 없는 수업의 그 효과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그 의견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데요. 고혁 선생님, 이런 그 활동이 있는 수업과 없는 수업을 한번 비교한 적은 있으신가요?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기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 웜업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과가 끝나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를 웜업 활동으로 시작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고등학교, 이를테면 부천 북고등학교나 백신고등학교 두 학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학교가 다 럭비부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명문 럭비부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급에 이제 럭비부 학생들이 여럿이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 럭비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실은 예를 들면 그런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종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행 계획을 짤 때 첫날분의 여행 계획을 쓰고 그걸 눈 모양으로 이렇게 구긴 다음에 반 전원이 동시에 교실 뒤편으로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모두가 일어나서 뒤로 가서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종이를 놓고 거기다 이어서 이제 계획을 만드는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자던 럭비부 학생들이 일어나서 같이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물론 수업을 연속적으로 항상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새로 그 쓴 내용 자체의 수준은 높지 않지만 수업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서 활동 수업의 효과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 쌍방향 수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주입하고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이고 또 오감을 같이 활용하니까 효과도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TEE 인증을 받고 나서 좀 어떤 수업 내용이나 가르치시면서 스스로 느끼는 점들 가운데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좀 있으세요? 물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업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그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그 컨설팅 지원단에서 제가 계속 수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TEE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컨설팅 지원단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이 인증을 받고 나서는 정말 내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인정하는 그 엑스퍼트 단계의 또 교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갖고 선생님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제 수업에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도입을 하면서 제가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어떤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런 말처럼 선생님들께 사실 의욕과 의지만 있으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TEE 인증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수업을 잘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실력이야 무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지를 볼 수도 있고 일간지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EBS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데 이 교수법 향상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자,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교대를 졸업해서 신규로 오신 선생님들 경우에는 탭스라든가 국가 공인 인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초등교사로서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은 영어 실력으로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아무리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교실 영어를 구사했을 때는 아이들은 정말 그 수업의 지루함을 느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어떤 영어 실력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꾸준히 실시하시는 어떤 그런 연수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영어에 대한 연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꾸준한 노력과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영어 학회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교수법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어떤 학습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더 청신호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 박사님, 이게 인증으로만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죠. 일단 선생님들을 인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는 초중등 영어 선생님 100분을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올해 지금 저희가 일단 영어 수업을 선도하시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는 지금 경기도가 워낙 지역이 크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그 영어교육 컨설팅단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초중등 영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대표 컨설턴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업 이렇게 한다. 남의 수업을 보고 평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도자의 역할도 지금 하고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이 선생님들을 저희가 다 자문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교육지원청에 이 선생님 명단을 다 들여서 교육지원청에 어떤 영어 관련 행사가 있거나 영어 관련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또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연찬도 되는 거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들을 계속 관리해서 저희 경기도에 영어 교육을 뭐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영어 교육의 주도권을 영어 선생님이 잡아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준영 교수님께서 우리 최정 학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이제 동의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TE가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팁을 하나만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성공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지금 특히 TE 엑스퍼트 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정말 멘토가 돼서 또 이 영어 교사가 멘토가 돼서 우리나라 영어 교사분들의 능력을 한참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엑스트라 타임 또 엑스트라 워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또 자긍심 이외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수업 시수도 좀 면해주고 또는 뭐 해외 연수도 자주 보내주시고 해서 이분들이 더 긍지를 느끼고 그 엑스퍼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TE가 꼭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과감히 도전을 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쪽에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인증을 받으신 분들도 본래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한 사무실.
이곳에서 유창한 영어로 미국 청중들에게 세계를 향한 우리 문화의 힘을 알리고 돌아온 그녀를 만났다.